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보통 새 상품 런칭하실 때 이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가 얼만지, 또 이 카테고리의 경쟁자가 얼만지 이런 것을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뭐 유료 툴을 이용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유료 툴보다는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도가 높고 무엇보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카테고리 인사이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은 카테고리 인사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이 페이지는 여기 셀러 센트럴 메뉴에서 성장,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상품 지침을 누르시면 이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인사이트는 영어로만 제공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제일 첫 번째 필터를 보니까 일단 미국이랑 독일이랑 일본이랑 영국에서만 이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테고리랑 프로덕트 타입이랑 아이템 타입 키워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검색창에 바로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파란 색깔 바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요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이 바가 길면 길수록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커팅보드를 찾는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일일이 키친, 커팅보드, 쇼핑보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검색창에 커팅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랑 프로덕트 타입이랑 아이템 타입 키워드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키친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에서 한 중간쯤에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키친 안에서도 커팅보드는 중간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판매자마다 다 선호하는 바가 다른데 나는 수요가 많은 상품군에 진입을 해서 박리담회로 많이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바가 긴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수요가 조금 적더라도 블루오션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좀 수요가 적은 아이템군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에 퍼포먼스 탭에는 내가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한 달간의 데이터, 6개월간의 데이터, 1년간의 데이터를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달간의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닛 솔드는 말 그대로 판매량입니다. 그 옆에 뷰는 조회수입니다. 단순히 이거를 판매량과 조회수 이렇게 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두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낮은데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 경우에는 그만큼 구매 전환이 잘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회수가 높은데 구매량이 적은 거는 그만큼 구매율이 낮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매량도 줄어들고 페이지 뷰 수도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으로 봤을 때는 11월, 12월, 1월 이때쯤에 이제 페이지 뷰랑 판매 수가 늘어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검색 대비 구매 비율인데 이 도마라는 제품에서 100명이 검색을 했을 때 0.97명이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숫자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일 거고요. 도마로 검색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게 1%밖에 안 되니까 엄청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는 상품은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수준별 전환율에서 가격대별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도마의 경우에는 25불 이하인 제품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마를 런칭하려고 한다면 25불 이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경쟁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옆에는 평균 반품률인데요. 도마의 경우 30일 동안 평균 반품률은 4.77%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반품률을 제품 런칭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제품 런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마진 계산 같은 거 할 때 참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품한 사람들의 반품 사유인데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마다 보니까 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많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좀 깨지기 쉬운 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손상에 의한 반품 이런 식으로 반품 사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품 사유를 미리 보고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경쟁사랑 경쟁 제품에 대한 데이터들인데요. 셀러 숫자는 1000명 이상인 걸 보실 수 있고 한 달 동안 새로운 브랜드가 3개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있는 에이슨 수는 59,000개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만약에 한 셀러가 여러 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한 계정이 한 셀러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 수가 셀러 수보다 훨씬 더 많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에이슨만 해도 1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슨별로 오퍼 수 이렇게 해서 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 제품에 몇 개의 오퍼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이 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는 이제 별점수인데 도마의 경우 보통 4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별점이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마를 런칭하려고 하면은 4점 이상은 받아야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반대로 개발하거나 소싱한 제품의 평균 별점이 뭐 3점, 2점, 1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 비용은 말 그대로 일일 평균 광고 지출을 말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도마를 봤을 때 상품 수도 많고 경쟁사도 많고 경쟁자도 많고 오퍼도 많고 별점도 대체로 다 좋은 편이어서 도마 시장은 조금 경쟁이 많이 치열한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특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도마의 경우에는 61불 이하의 제품들이 이만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61불 넘어가는 제품들은 많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은 제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검색해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특징들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경우에는 소재를 사람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봐요. 도마의 경우에는 대나무도 어쨌든 나무니까 나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실리콘 도마를 소싱했다라고 하면 실리콘 도마에 대한 수요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조금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수라든지 경쟁사들 판매량 같은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런칭을 할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컬러인데요. 아무래도 나무 도마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브라운 컬러가 가장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베이지, 그린, 블랙 이런 컬러들의 도마도 많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마는 소재에 의한 컬러가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컬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 상품이 어떤 식재료에 추천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야채랑 치즈랑 고기랑 빵이랑 과일이랑 전부 다 대체적으로 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뭐 다용도 도마를 런칭해도 좋고 아니면 뭐 치즈 전용 도마를 런칭해도 좋고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카테고리 인사이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가방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도트백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트백으로 검색해 봤을 때 도트백은 이제 수요가 많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수요가 한 중간쯤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찾을 때 보통 키워드는 우먼스 도트로 검색을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정확한 값은 안 나오지만 대충 어느 정도 팔리는지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트백을 봤을 때 페이지 뷰는 대체적으로 다 높은 편인데 판매량은 48주에서 51주 전에 판매가 잘 되고 그 이후로는 판매량이 조금 저조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반대로 조회수는 높은데 판매량이 낮으니까 그만큼 구매 전환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년으로 한번 봤을 때는 여기 헐리데이 기간에 많이 팔리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근데 이 판매량과 조회수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검색 대비 구매 비율은 0.54%로 아까 도마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요. 100명이 토트백을 검색을 해서 0.54명이 구매를 하는 거니까 상당히 아이쇼핑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가격대는 100불 이상인 제품들이 27% 정도 판매가 되는 거를 봐서 조금 잘 소싱하면은 뭐 판매 가격이나 마진은 조금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품률이 10%가 넘어서 쉽지 않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는 0.54%고 판매 가격은 100불 이상인 게 27%여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반품이 10%가 넘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품 사회에도 사이즈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네요. 사이즈를 아무리 숫자로 기재해도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좀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하고 비교하는 사진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토트백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사이즈 반품 이슈가 많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조금 더 시각적으로 사이즈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새 브랜드 개수가 38개나 되고요. 한 달 동안. 이런 토트백이라는 제품이 22만 4천 개가 있고요. 그 중에 한 달 동안 새로 생긴 제품들만 7,500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슨별 오퍼 수도 6으로 높은 편이고 별점도 4점 이상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제품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가 이 제품을 런칭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격대는 65불 이하인 제품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격대를 65불 이하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소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레더 종류의 수요가 많긴 하기 때문에 레더 종류의 도트백을 검색해보고 만약에 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진입해볼 것 같고 레더 제품이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도 많다면 차라리 다른 소재의 제품을 런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블랙이랑 브라운 컬러의 가방을 이미 판매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 너무 많이 팔려서 새로운 컬러의 제품을 런칭하려고 할 때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블루 컬러를 런칭할 것 같고요. 제품 런칭을 하게 되면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상세 페이지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녹여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품 사유 중에 하나로 꽂혔던 사이즈 이슈도 단순히 숫자로 사이즈를 기입하지 않고 조금 보편적인 제품,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캔콜라 같은 것들이랑 이렇게 사이즈를 놔두고 비교를 하면서 사진 딱 봤을 때 이 제품은 이 정도 사이즈겠구나 라고 가늠이 될 정도로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제품 카테고리랑 제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